네, 한국 재계 3세 경영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눈길을 끄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서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위기의식을 주문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일본에서 열린 G20에 참석해 수소경제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제 마찬가지로 안혜경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읽기에서는요, 두 경영인의 발언에 대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 IT와 모바일 부문 사장단과 회의를 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앞으로 10년 뒤는 어느 기업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만큼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고 사장단에 주문을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날리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미중 통상전쟁 그리고 반도체 경기 부진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읽힙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소 경제 사회 구현을 촉구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소식입니다. 정 수석 부회장, 일본에서 개막한 G20 에너지 환경 장관회의 오찬에서 공식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수소 경제가 미래 성공적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경제 사회를 서둘러 구축해서 지구 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번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세계 수소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의 에너지 당국과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분야에서 연대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수소경제 동맹을 선점하겠다, 이런 목표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안혜경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10년 뒤에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창업 정신을 또한 강조하면서 위기론을 이재용 부회장이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게 벌써 세 번째예요. 예. 세 번째고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삼성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14일에는 10년 가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 10년 뒤 앞을 누가 알겠느냐. 예. 어떤 기업도 10년 앞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수성을 한다. 이미 쌓아놓은 성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기업을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같이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은 좀 엇갈리죠.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행보, 평소에 삼성그룹은 이 재벌 총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체 언론 보도를 해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기자가 취재를 하면 보도를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세 번씩이나 연이어 위기론을 강조하면서 보도해달라고 보도자료까지 뿌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선 좋게 해석하는 측에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좀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현재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이 현재 여전히 흑자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흑자인데 다만 지금 CG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점점 줄고 있죠. 예. 특히 이익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흑자라 하더라도 저런 추세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이제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위기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밖에 세계 경제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수록 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위기 의식을 갖고 대처하는 거, 뭐 그런 것은 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위기라는 표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또 삼성가에서 이 위기론이라는 게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삼성의 역사 한 70여 년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 크게 세 번의 위기론, 재벌 총수가 앞장서서 위기론을 제기한 경우가 이번이 세 번째로 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처음에 반도체를 시작할 80년도 초반에 이병철 선대회장, 창업주죠. 이병철 회장이 위기론을 강조해서 이 반도체 시작에서 잘못하면 회사가 반쪽이 날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한번 대대적인 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한번 전 직원을 다 잡으면서 회사 분위기를 일신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2010년경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면 폭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론을 한번 재창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위기를 돌파했죠. 그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자칫 잘못하면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구멍가게가 될 수 있다. 이런 위기론을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10년간은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가 선대 회장들이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굵게 세 번째 위기론, 그런 면에서 지금 비상 경영 체제로 가는 것을 내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이 뉴스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배경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예. 기업 총수의 뭐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비공개로 감추거나 드러내지 감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그 전례를 봤을 때 예. 이런 어떤 행보들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그 분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피스 관련된 이런 이제 어떤 일들과 그리고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 위기다. 예. 이거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자칫 잘못되면 삼성이 하는 투자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수감 되면 예. 삼성이 하는 투자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요. 이런 메시가 아니냐라는 일각 해석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조간도 그 대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죠. 예. 삼성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장단 회의와 관련해서 뿌린 보도자료를 보면 그 보도자료 안에 키워드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7번이 언급이 되고요. 예. 또 과감한 투자란 부분이 4번이 언급이 돼요. 예.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한 언론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재용 리더십밖에 없고 예. 또 그 이재용 리더십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오나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투자로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유난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 이것은 현재 지금 삼성 바이오 이 수사가 회계 분식 수사가 지금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여부 저것이 상고심 대법원 재판 최종 재판을 지금 문 앞에 두고 있어요. 자, 거기서 만약에 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시키거나 하면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주인 없는 선장 없는 회사가 돼서 삼성전자가 망할 수도 있다, 폭망할 수도 있던 이런 위기의식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켜서 국민적 어떤 이 재판, 국민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 얘기 이것도 짚어봐도 예. 되겠습니까? 이사회 출석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사회 출석률은 0%다.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을 해야지 제대로 된 경영인데 예. 이거는 잘못된 행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했어요. 이재용, 정몽구 두 한국 재계를 꾸려가는 이 두 총수의 이사회 참석 실적을 보니까 제로인 거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우리나라 상법상 기업은 이 주주총회가 주인들인 주주들의 총회가 끌어가야 하는데 이 주주들이 매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권한을 다 이사회에 위임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위기를 끌어가야 될 위기를 돌파해 갈 재벌 총수들께서 이사회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 그것은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사장단 회의를 3번을 했는데 사장단 회의는 법에 있는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물론 사장단 회의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겠지만 그걸 하려면 이사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본인도 등기 이사고 근데 이사회는 안 나오면서 본인이 있어야 회사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예. 이재용, 정몽구 두 분의 이사회 출석률 제로를 질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차제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가족 경영이나 개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법대로 좀 해달라.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그 강렬한 비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측은 재판 진행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참석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예, 뭐 재판이 이사회하고 겹친다든지 예. 이러면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예.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석방돼 나온 지가 상당 기간이 되기 때문에 예. 이사회를 참석하지 않는 모습 그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때문에 일정상 이사회를 참석할 수 없다면 중요 이사지 않습니까? 핵심 이사인데 이사회 일정을 바꾸서라도 참석을 하는 것이 예. 정몽구 회장은 지금 아파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 이재용 부장이 사장단 할 그 정력도 플러스해서 그것도 좋은데 예. 이사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여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연장선상에서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좀 있는 인물이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지금 수소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G20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예. 수소경제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우선 그 이 두 분이 정의선, 이재용 이 두 분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이 두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 이것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러워요. 예.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서 정의선 이제 부회장은 수소 경제 돌파를 위해서 3세 경영인으로서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자, 수소 경제는 우리 이 산업의 단순한 미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 사회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화석 연료가 이 수명이 다해가고 있고 수명이 예. 수록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통째로 말살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정의선 부회장의 이 수소의 행보 이것은 현대차와 또 우리 경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어떤 앞장서서 끌고 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수소경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네. 이 수소경제를 대하는 어떤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예.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예, 한번 지금 살펴보죠. 일본은 어저께 유럽 연합의 그 에너지 장관 또 미국의 에너지 장관하고 합쳐서 새 정부가 세계 수소 기계라든지 수소 산업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자. 예. 그리고 전격 합의를 했어요. 네. 자, 그런 면이 하나 두드러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 경제를 이제 어저께 정의선 부회장이 수소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 수소위원회를 통해서 G20 장관 회의에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사실 그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수소위원회가 밥을 산 겁니다. 밥을 사면서 네. 이 G20에 참여하고 있는 20개국 전체 장관들한테 수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우군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중국은 또 이 산업계로
수소와 또 중국의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자기들 망, 제3세계 망을 통해서 예. 그래서 지금 중국과 한국, 일본이 수소 이니셔티브 관한 삼국지 이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쪽이 잘한다, 못한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예. 아무튼 지금 수소 경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쟁탈전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쟁탈전 속에서요, 네. 뭐 누가 더 잘한다라고 아직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이 지금 어떤 동맹 결성, 블록화 예.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좀 배제한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의 에너지 장관하면 사실 세계를 끌고 있는 두 경제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너지 장관과 일본이 합쳐서 수소 동맹을 체결하는데 단순한 수소 동맹이 아니에요. 저기서는 산업 표준. 예를 들어서 수소 탱크를 몇 킬로로 만들 것인가? 좌측으로 만들 것인가, 우측으로 만들 것인가,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 기술 표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저기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G20 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예. 전격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8일 날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전 세계 정상 20명이 G20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 그 대목에서도 한국을 계속 배제할지 주목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좀 이 수소 경제 외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을 좀 저희가 짚어보긴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세계 3세 대표적인 경영인들이고요. 근데 각각 이제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각각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뭐 무엇보다도 이번 상고심 재판, 그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바이오와 에피스에서의 회계 분식에서 예. 이재용 부회장이 무혐의를 받거나 서로 혐의를 받더라도 빨리 벗어나서 경영권을 확립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일각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민적인 용서를 받고 또 한 번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것은 과거 10여 년 전에 아버지나 또 그 전에 이병철 회장이 돌파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경영 성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배구조 가는 게 지난번에 엘리어트의 반발로 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현대차는 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 출자하게 돼 있거든요. 순환 출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큰 지금 그것을 돌파해야만 예. 현대차의 경영 성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소 경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이 갈 길이 참 멉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느냐. 예. 이 두 분의 이재용, 정의선 두 분의 이 행로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큰 몫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과 현대 부회장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